김건희 씨가 장관 될 생각이 있니 없니를 물어봤다는 겁니다. 라고 조선일보 칼럼에 써 있습니다. 조중동이 건희를 엄청나게 때리면서 비선 관련 발언까지 하며 묻으려고 시도 중입니다. 이건 비선에 대한 취재가 끝난 것 같은데 재밌는 내용 주요 부분 보고 드립니다. 대통령실 공식 조직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김 여사는 직접 나섰다. 김 여사의 활동 반경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다는 인상을 남겼다. 또 명품백 동영상을 촬영한 재미 목사란 인물이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정되는 자리 인선에 개입한 걸 목격했다고 주장한 일도 있다. 입증할 근거는 없었음에도 위증된 처벌받는 청문회 발언이라 그냥 흘려듣기 어렵다. 대통령실 비선 논란이 생길 때마다 이들이 김 여사와 가깝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위험한 신호다. 제2부속실 설치가 이런 우려의 뿌리를 없애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권력으로 여겨진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도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 국회의 추천을 핑계로 삼아선 안 된다. 명품백 등 김 여사의 과거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김 여사가 절제하고 또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재밌습니다. 이와 별개로 오늘 중앙일보는 뭔가 딱 알아냈는지 탄핵은 안 된다며 절규했는데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관련해 민심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이유 어날바 최저가 구경하시면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구구가 일본 정치 주류로 부상한 게 90년대 말부터입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인 역사 세탁을 해왔는데 일본 구구들은 일제 식민 자체를 인정 안 하거든요. 식민을 인정 안 하니까 강제노동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군함도나 사도광산을 이렇게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역사 세탁을 하기 시작하는데 강제징용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고 그 시설을 아예 세계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방식으로 국제기구로부터 역사 세탁을 인정받는 그런 형식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해 국가가 우리나라란 말이죠. 우리나라가 반대하면 절대 등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애가 타는 거죠. 더구나 군함도 때 일본이 약속을 했었거든요. 이 강제징용이라든가 당시 조선의 피해에 대한 전시를 하겠다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오케이가 된 건데 근데 전시를 안 했어요 이걸. 그래서 사도광산은 일본에서조차 이젠 안 된다. 한국 정부가 들어줄 리가 없다고 해서 일본은 안 된다고 했어요. 일본 언론에서도. 그 어려운 걸 윤석열 정부가 해준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도 사실 탄핵은 냉정하게 어려운 게 맞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자체가 두창수호를 현재까지는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문조차도 현재는 넘기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그렇다고 또 헌재는 제재로냐? 이상민 탄핵소추 결과 지켜봤잖아요. 기각됐죠. 안 됩니다. 이 나라 헌재 상황에선 여러 정치인이 남은 임기 다 채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몇몇 스피커분들이 탄핵을 암시하지만 박근혜 탄핵이 가능했던 건 법조계와 강한 커넥션을 가졌던 이명박계가 동참하고 권력의 기반이 꼴랑 지지율밖에 없었던 박근혜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서 언론, 재계, 법조계가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등을 돌린 탓입니다. 하지만 윤석열과 김건희는 다르죠. 법조계, 특히 검찰과의 커넥션을 바탕으로 언론, 재계까지 뻗어있는 이권 커넥션들이 지지율과 상관없이 권력을 유지하는 기반이라서 이권 커넥션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이 탄핵당하면 아마 결사적으로 방어하려고 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날바는 이 탄핵에 대한 여론이 더 높아지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어날바는 좋은 할인 특가 제품들 소개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